제 건 없나요? 아니 제가 아침에 샤워지 보면서 맥드라이브로 이걸 시켰거든요. 근데 분명히 2개 시켰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것 좀 AI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바로 그런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넷플릭스, 코칼콘, 그리고 우버의 사례들을 보면서 실생활에 얼마나 AI가 많이 다가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재미있는 광고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365MC 병원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이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깜찍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커다란 주사기를 들고 와서 몸에 심어서 원하는 만큼의 지방을 한 번에 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지방 흡입술을 할 때는 주사 바늘보다 훨씬 더 얇은 캐뉼라라는 장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캐뉼라라는 장비를 몸속에 수만 번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지방을 조금씩 추출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너무 깊게 찌르면 근육이 손상되고 너무 얕게 찌르면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손 감각이 필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수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예전에는 경험과 그리고 손 감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 캐뉼라에 모션 센서를 달아서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깊이로 움직였더니 수술이 잘 되었다라는 걸 수치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많이 없게 수술이 잘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365MC에서는 이 AI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수술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훨씬 더 믿음이 가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병원과 무슨 협력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필리핀이나 모로코 등지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입술이 갈라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기 싫어하고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커가면서 얼굴이 바뀌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미지를 촬영해서 이 아이가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지 AI를 통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에 맞게 얼굴을 수술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자기 얼굴에 맞는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이 사례를 찾다가 저도 모르게 이 단체에 기부를 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쪽에 있는 사이트에서 기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코알라라는 회사인데요. 심장에 붙이는 작은 센서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심장병이나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센서를 부착해서 끊임없이 심장 박동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위험한 사례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병원으로 바로 연락이 가게 되고 평소와 좀 다른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인지도 모두 다 추적을 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장치와 분석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존에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을 먹었다면 이런 방식은 새로운 약을 추가로 더 먹지 않고 기존의 생활 습관이나 운동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죠. 자, 이런 의료 사례 말고도 고객 서비스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맥도날드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맥드라이브 사용해 보셨나요? 주문을 하는 사람은 차에 있고 주문을 받는 사람은 매장 안에 있는데 매장 안에는 또 각종 설거지 소리와
손님들 소리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맥드라이브를 통한 주문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미국에서는 맥드라이브에 AI를 적용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hat friend to large? Oh, yes, thank you. Would you like barbecue sauce with those nuggets? No, sweet and sour. Is the order on your screen correct? Yes. Okay, your total is $14.68. Please pull it out of the first window. All right. So now take out your Surface and your pen and write down the order. I mean, think about that, right? You have all of these characteristics with ambient noise. So what we've done is taken the speech, or what McDonald's with a partner has done is taken the speech algorithm, tuned it, in fact, with this for the specific ambient noise of a McDonald's drive-through. That's that frontier of machine learning and AI. It's not about one speech recognition algorithm. It's the ability to be able to recognize speech in different contexts with different vocabularies for different business processes. And that's what really you're seeing. The fidelity of the recognition and the precision is high because of that tuning that 네, 이렇게 어차피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다양하진 않아요. 치즈버거, 어니언, 코크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고객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에서 단어를 추출해서 주문서가 바로 만들어지게 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건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례는 영국의 철도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철도역은 7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많죠? 그런데 영국에 있는 철도는 그 개수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런던에서부터 전국 각지로 사람들이 이 철도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역 개수도 너무 많고 출발하는 기차도 많다 보니 내가 타야 하는 기차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쯤 도착할지 그런 것들을 전광판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서울역에 가서 전광판을 보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타야 하는 거 찾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역이 많고 기차가 많으면 훨씬 더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영국 철도에서는 챗봇 기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평소에 자주 다니던 구간이 어딘지를 다 파악을 해서 내가 타야 할 시각을 알려주고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그 경로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더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남아프리카에는 코뿔소가 살고 있는데 지금 모든 코뿔소의 종류가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냥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코뿔소를 멸종 위기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코뿔소 자체는 그 개체 수도 적을 뿐더러 사람하고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아서 코뿔소에게 추적 센서를 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코뿔소와 친하게 지내는 영양과 얼룩말에게 목걸이로 센서를 부착하게 된 거죠. 얘네는 개체 수도 많을 뿐더러 사람과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센서를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영양이나 얼룩말이 가지고 있는 센서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든지 갑자기 방향을 심하게 꺾는다든지 이런 패턴을 보이면 근처에 밀렵꾼이 나타났구나 라는 걸 보호단체에서 파악하고 빠르게 순찰을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비해서 코뿔소 사냥률이 훨씬 더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코뿔소를 그냥 잘 살게 놔두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도 밀렵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은 꼭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AI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인 2050년에는 지금 인류가 필요한 식량보다 50%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원은 제한적이잖아요. 이렇게 제한적인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AI를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블루리버 테크놀로지입니다. 농업을 할 때는 엄청나게 넓은 땅에 제초제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 제초제는 잡초를 죽이기 위한 것인데 결국 우리가 먹을 식량에도 전부 다 제초제가 뿌려지기 때문에 자꾸 살충제 저항성은 높아지고 우리가 먹는 농작물에도 농약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루리버 테크놀로지에서는 농약을 뿌리는 기계 옆에 카메라 모듈을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은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과 잡초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한 뒤에 살충제를 잡초에만 선택적으로 뿌리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제초제고요. 보시면 가운데 길에 나 있는 농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외부에 나 있는 잡초에만 선택적으로 약을 뿌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래닉스는 농작물의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분석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농작물을 잘 기르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화학 비료나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토지를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농작물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활용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의료, 마케팅, 스포츠, 농수산, 쇼핑, 환경,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활용 사례는 제가 앞으로도 재밌는 게 있으면 계속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번에 걸친 AI 활용 사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AI가 이것저것 다 하면 우리는 대체 뭘 해야 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